네, 바로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인터넷 중단으로 인해서 방송이 이제 1부 순서 진행하다 스포츠 소식을 전하다가 인터넷 사정으로 방송이 잠시 중단됐습니다만, 자, 2부에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 이건 미국의 소식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맞이한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이날따라 폭염, 100도가 넘는 폭염, 그리고 악천후로 인해서 행사가 자칫 잘못했으면 망칠 뻔했습니다만, 그러나 85만 발의 불꽃놀이는 예정대로 하게 됐습니다. 기네스북 기록을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불꽃놀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아찌아찌했지요. 그러나 폭염과 엄청난 더위와 천둥 바람 불었습니다마는 예정대로 85만 발에 쏘아대면서 화려하게 불꽃놀이는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250번째 독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생일을 자축을 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는 암과 같은 것이다. 공산주의는 암과 같아. 이러면서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이해서 폭염과 내후를 딛고서 다음날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폭죽을 쌓아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장수와 건재를 자랑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한 당파 분열 조장으로 국민의 통합 염원을 저버렸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250주년을 맞이해서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공화당, 민주당이 따로 있겠습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따로 있겠느냐고요. 기념 행사를 맞이해서 함께 마음껏 불꽃놀이하면서 즐겼습니다. 그야말로 40도, 섭씨로 40도가 넘었어요. 예? 화씨로는 105도, 106도, 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정대로 불꽃놀이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조각돼 있는 사우스 다코타주 러시모 산을 찾아서 미국인의 정체성이 공격당하고 있으며 공산주의가 미국에 침투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는 그야말로 암 같은 존재야.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민주적인 방식의 사회주의 구현을 추구하는 민주사회주의자, 이런 공산주의가 약진하는 것을 보고는 참을 수가 없다. 공산주의는 결코 인정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의 선민의식을 자극했습니다. 연설에서 250년 동안에 미국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희망이었으며 약속이었고 빛이었다. 그리고 그뿐이야 영광이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첫머리에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미국과 같은 우리와 같은 나라는 없다. 이 지구상에서 미국은 가장 위대하며 풍요자원, 풍요자원이 없나. 또한 원자재가 없냐, 원유가 없냐. 저 알래스카를 봐라. 알래스카 우리가 소련으로부터 싸게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저 광활한 알래스카를 샀더만이 얼음 땅입니다만 얼음 속에 매장되어 있는 그 원유는 상상을 초월한 그야말로 중동 전역 사우디, 이라크, 이란을 모두 합쳐도 알래스카 매장되어 있는 그 원유를 당해낼 재간이 없지. 우린 이것을 언젠가는 시주해서 이란과 이라크, 사우디가 바닥에 났을 적에 그때 우리는 알래스카에 매장되어 있는 원유를 파먹을 것이야. 시추해서 당분간은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라크로부터 원유를 수입을 해야지. 우리 것을 아껴야지. 지금 이루고 있어요. 25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의 공화국은 여전히 우뚝 서 있으며 미국은 대단히 강건하고 강하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언성을 높인 것도 아주 이 미국은 위대하고 강하다. 초강대국이야. 어느 나라가 언감생심 미국을 앞서갈 수가 있느냐? 중국이 미국과의 컴피티션에서 미국을 앞지른다는 말이 있지만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부터 열까지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려면은 적어도 100년이 뒤쳐져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요. 이러고 있어요. 미국의 어느 역대 대통령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이 트럼프는 개성이 아주 강하고 비즈니스맨으로서 노하우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정치에 접목시켜서 강한 소신을 갖고 주관을 갖고 강력하게 리더십을 가지고 미국을 요리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죠. 나토국에 대해서도 나토국 이란과의 전쟁에 한창 벌어졌을 적에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군함을 좀 파견해라. 군함 좀 파견해. 그러나 영국을 비롯해서 카나다, 프랑스 모른 척 했어요. 대한민국도 모른 척 했어요.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몹시 분노했죠. 결국은 나토에 대해서 더 이상 너희들 지원은 없어. 나토에 대한 지원은 없다. 기대하지 마라. 나토 사무총장이 시겁했죠. 그래서 나토 총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내일이나 모레 회담할 겁니다. 오죽하면은 비굴할 정도로 트럼프에게 왜 그렇게 저 자세로 허리를 굽혀가면서 대하느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나토의 생존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굿 아이디어.
이런 가운데 미국의 250주년을 맞이한 이런 축전에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란의 최고 정신적인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니가 몇 달 전에 죽지 않았습니까? 몇 달 만에 장례식이 벌어졌어요. 네?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모살리 예배당에서 장례식이 있었어요. 새벽부터 문 앞에 많이 모여있던 수천 명의 조문객들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하메니의 뒤를 이은 그 아들 모주타파 하메니는 자신의 아버지 장례식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암살을 당할까봐 그런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협상 양해각서 MOU를 내가 사인했어. 그러면은 원유값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미국의 전역의 주유소들, 가스스테이션 왜 원유값을 내리질 않아? 근데 사실은요, 이란과의 전쟁이 한창일 때는 완결은 한 4불 이상이 5불은 안 됐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비쌌어요. 4기통에 가스를 누려면은 60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현재 완결론에 3달러 38센이 내려가니까 한 40불만 넣으면 훌이 돼요. 훌레랍 되는 거예요. 20불 차이가 나더라고요. 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끝났어. 현재 휴전에 완전히 MOU 사인했어. 그러면 너희들 주유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석유값을 원유값을 팍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현재 원유값이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만족하지 않아. 더 내려야 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를 마친 후에 미국 주유소에 대해서 가격을 더 내려 이렇게 촉구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소셜미디어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대해서 미국의 전국 주유소들은 즉각 가격을 다운시켜야 한다. 현재 원유가 배럴당 68달러야. 현재 배럴당 100달러가 넘던 것이 68달러로 내려졌으니 주유소 하는 사람들 당장 더 내려야 돼. 그러면서 현재 3달러 38센트도 너무 높아. 투 하이 코스트야. 더 내려. 그래서 미국에 사는 미국 국민들에게 아주 서비스 차원에서 아주 기분 좋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유소들은 이제 가격을 내릴 겁니다. 주유소 가격 내리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또한 조치를 할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유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가격을 내리지 않게 되면은 큰 문제가 닥칠 것이야. 그 문제가 닥칠 것이니 빨리 가격을 내려. 이렇게
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럴 때는 트럼프 대통령 참 마음에 들죠. 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난 2022년에 4년 전에 공격을 했어요. 이 푸틴 러시아가 미국의 반대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마는 그때만 하더라도 한 달이면 우크라이나를 접수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 군대가 엄청난 사상자를 내서 푸틴 러시아 이 전쟁 광인, 이 미추광인이 뭔지 말이죠. 이 미추광이라고 그래. 전쟁 광이에요. 전범이에요.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전범, 나치 시대 히틀러 이상가는 전범이다. 체포해라. 그러나 체포할 수가 없잖아요. 러시아가 무슨 베네수엘라 같은 약소국가입니까? 마두로 대통령까지 함부로 미국에서 침략해서 침공해서 잡을 수 없잖아요. 어쨌든 됐든 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해서 공격을 엄청나게 감행함으로 해서 러시아 정유시설이 엄청나게 파괴됐어요. 2026년 들어와서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전선 주변에서 진행된 지상전을 넘어서 드론과 미사일로 주거니 받거나 하면서 양측에 엄청난 사상자가 냈어요. 말하자면은 이와 같이 빈번해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의 정유시설이 엄청나게 파괴됐으며 또한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140명이라는 젊은 군인들이 사상자가 났어요. 수십만 명의 사망자도 냈으며 14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상자가 났어요. 그런데 더 약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말도 못하죠. 민간인들은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두 버팀목이 누굽니까? 러시아 국민들이에요.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는 푸틴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왜 대대적으로 여성을 동원했느냐? 이런 불안감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어요. 러시아, 마침내 푸틴이 몰락할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주요 언론들이 러시아 관련 기사 제목으로 러시아는 아군에 시달리고 있다. 푸틴은 2026년을 맞이한 푸틴은 서산에 해가 지듯이 점점 지고 있으며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마치 타이타니코와 같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암초에 부딪혀서
침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러시아 병사들이 그냥 싸구려 소모품으로 전락되고 있어요. 네?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러시아 군인들이 140만 명이 지금 사상자가 나고 있으며 러시아 군인 젊다 젊은 전사자는 사망자는 45만 명이 사망했어요. 이 러시아 군인들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푸틴의 자기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 영토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처럼 엄청난 인명을 살생을 한 이 푸틴, 이 자는 미추광이에요. 이런 미추광이가 없습니다. 급기야는 러시아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러시아 국민들은요, 푸틴이 교묘하게 러시아 국민들 몰래 지방에서 러시아 국민들이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군인들을 빼낸다거나 이러한 추잡한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이 이처럼 군인들이 젊은 아이들이 45만 명이나 죽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자업자득입니다. 몰락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입니다. 스타벅스로 가야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광주 1고 야구부에 대해서 어느 학생이 시대의 아픔을 상기하자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광주 1고 야구부에 대해서 스타벅스로 가라.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광주 1고가 배재고등학교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 발언으로 이게 정치권에까지 지금 번지고 있어요. 배재고등학교가 늦게나마 후회하고 광주 1고에 대해서 사과를 하러 이제 내일이나 모레 광주 1고를 방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하던 광주 1고 교장 선생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 청년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무슨 정책 뜻을 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겠느냐 해서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그럼 구설 끝나야 되는데 소프트 야구부 협회 회장이 미치다 양해란 사람 같습니다만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해서 6개월 중징계를 내렸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소프트 야구협회 회장에 대해서 고소했어요.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해서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왜 그것을 그렇게 크게 확대시켜서 정치권에까지 끌어들이느냐 이거죠. 그런데 과감인 것은 여야 정치인들, 이 학생들끼리 이 해프닝 벌어진 것을 잘 봉합을 해서 더구나 배재고등학교 야구부들이 광주 1고의 학교에 가서 사과한다고 했으면 그걸 봉합을 시키는데 좀 더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무슨 이것은 보수 진영들이 5.18에 대해서 편애하는 거다.
이건 어디까지나 보수 진영들의 책임이다 말이지. 또 이러고 지금 나대고 있어요. 예? 대한민국의 현재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 이 국회의원들 말이죠. 뭐 하나 제대로 내설 게 없어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오늘 8.17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김민석 전 총리, 그리고 민주당의 전 당대표 정청래 간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김민석과 거기에 대항하는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 간의 싸움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정청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자신은 민주당의 뿌리다. 그러나 김민석은 전통적으로 민주당과는 뿌리를 달리하고 있다. 이어서 정청래는 자신의 뿌리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뿌리를 이어받은 정통의 족통이다. 적자다. 민주당의 기반을 갖고 있는 정통의 민주당의 기반을 갖고 있는 내가 바로 정청래다. 김민석은 뭐냐? 김민석은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반하고 정몽준 쪽으로 간. 그래서 정통성이 없는 적통이 아니다. 지금 이루고 나서고 있어요. 이것같이 김민석 쪽으로 봐서는 엄청난 모멸적인 발언이죠. 이게 말하면 겉으로는 화해기한 분위기입니다마는 살벌한 싸움이에요. 예? 또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김민석이를 지지해서 김민석이가 당대표가 돼야 공천권을 가지게 되면서 모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160명 이상 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거 아닙니까? 보호막이 될 거예요. 정청래 전 당대표가 만일에 당권을 다시 지게 되면은 자신의 8가지 혐의, 12가지 사법 리스크에서 12가지 혐의가 있습니다만은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공소 취소를 강행하려고 합니다만은 김민석이가 돼야 당권을 줘야 자신의 보호막을 할 수 있는 100% 믿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정청래가 되게 되면은 100% 믿기가 힘들죠. 정청래 전 당대표도 말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보완해주고 지지해줘야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 말과는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의 보안 수사를 조금은 조건으로 하자는데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뭐라고 그럽니까? 정청래를 비롯해서 정청래를 따는 정청계 그 의원들은 검사들의 보안 수사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달리하고 있어요. 사사건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정청래를 신뢰할 수가 없겠지요. 자신을
지지해주는 김민석이를 지지해야 자신의 보호막을 치는 데 있어서 100% 신뢰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런 가운데 과거 국민의힘의 홍준표 전 당대표 밑에 있었던 이병태 씨가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 쪽에 편에 서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5.18에 대해서 성역이 있느냐, 5.18은 도대체 성역이 있느냐 없느냐로 얘기하다가 정청래 소속의 최민희 의원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병태 무슨 부위원장입니다만은 아무리 5.18이 그야말로 정말 모든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그 5.18에 대해서 5.18도 묘지에 가서 애도합니다만은 그래도 성역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성역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최민희가 성역이 있지. 성역이 있다. 왜 5.18에 대해서 또한 논란거리를 만드느냐. 왜 5.18에 대해서 또한 폄훼하고 멸시하느냐. 조롱하느냐. 이래가지고 이병태 씨를 공격하고 있어요. 당장 5.18에 대해서 폄훼하고 조롱한 멸시적인 그런 발언 취소하고 사과해라. 그리고 당장 사퇴해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이병태는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어떻게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얘기한 거 가지고 좀 그렇게 공격하느냐. 또한 정청래계의 이상우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서실장 강원식 씨를 향해서 오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정청래계의 이 이상우가 강원식에 대해서 또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정청래를 지지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명 친청 간에 삿바싸움을 넘어서 불꽃 튀는 전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 이재명이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뿌리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거죠.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뿌리하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뉴 이재명을 뒤따르는 많은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원주 의원, 네, 김민석 전 총리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반하고 정몽절로 하기 때문에 뉴 이재명에 속한다. 뉴 이재명 그룹에 속한다. 이러면서 오는 8.17 전당대회에서 1인 1표제를 강조하고 있는 정청래 전 당대표가 대의원 당권의 대의원 당원들의 표를 의식해서 김민석에 대해서 정통이 아니다. 민주주의 정통 적자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하고
나선 겁니다. 현재 오는 8일 전 전당대회에서 대우영 권리당원의 70%가 당원들에 의해서 당대표를 뽑아요. 나머지 30%만이 국민들의 표예요. 그래 압도적 7대3으로 당원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당원들의 표를 의식을 해서 70%는 막강한 그 표를 얻어야 당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1인 1표제를 강조하고 있는 정청래로서는 대의원 권리당원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정책들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만 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래서 앞으로 오는 8.17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정당대표가 당권을 다시 쥘 것이냐,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김민석 전 총리 간의 이 불꽃 튀는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를 할 것이냐, 앞으로 기축과 주목됩니다. 2026년 7월 6일 순서 와시는 소리 종김 TV의 김종엽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